예,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세션을 준비한 중앙일보의 남정호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간단히 이번 세션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수년간 한국 문화는 TV 드라마를 필두로 K-팝, 한국 음식 등 각종 영역에 걸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신장되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류에 대한 비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이렇다 할 추가적인 신성장 분야가 결여돼 새로운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국내의 한류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일간스포츠의 장명문 대표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이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회를 맡으신 일간스포츠의 장명문 대표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대표십니다.
네, 일본에서 오신 일본 오야마 대학교의 하야시 나스호 인문학부 교수십니다. 네, 다음에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중국 코나 MA 공동 대표이신 마셔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불란서에서 특파원으로 온 피가로의 세바스찬 팔레티 특파원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리지 필름 대표이신 최용규 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사회를 정경훈 대표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과 동아시아 시죠. 죄송합니다.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진행은 먼저 홍성현 대표께서 메인 주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부터 마설 대표부터 차례로 각자의 의견들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마친 다음에는 마지막 말미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과 여러분들과 이 패널들의 토론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홍승성 대표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요. 지금 현재 큐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그 이전에 박준영 씨의 JYP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B나 지금 원더걸스 2PM, 2AM도 직접 만드셨고 지금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미스트, 포미니 이런 친구들은 직접 음반들 제작, 육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K-팝의 가장 오래된 산 증인이자 현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은 한류라는 부분이 이제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K-팝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아시아 전체는 아시아 시장은 이제 단일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악의 중심은 지금은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가. 음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은 굉장히 사실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K-팝의 시대가 어느 날 한류가 왔고 어느 날 K-팝이 왔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을 K-팝을 준비했고 정말로 프로듀서들, 작곡가들, 제작자, 음악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K-팝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하려고 생각합니다. K-팝이 절대로 어떻게 된다, 한류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대는 K-팝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시대라고 봅니다. 교육의 시대는 결국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은 점점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아마 런던의 기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의 한국은 정말로 인스턴트 식품처럼 찍어내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좋은 인재들은 우리가 타고난 정말로 영상미라든지 지금의 프로듀서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드라마 감독입니다. 또 음악을 만든 프로듀서, 작곡가들 뛰어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 K-팝의 시대가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말로 홍보가 되고 K-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고 시작을 하지만은 지금 K-팝은 100m 출발선상에 섰다면 이제 10m를 나간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갈 길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팝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우리가 동등한 이제는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냥 K-팝이 아니라 한류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작곡가들이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또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또 유럽 음악, 유럽 작곡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마 그들이 우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같은 공동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보면은 레이디 가가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지만은 무대 위의 퍼포먼스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멋있고 그만큼 재능을 갖고 있고 그만큼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시아 시장은 이제 한일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또 그 아시아 시장이 이제는 음악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일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또 아시아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또 기업이라든지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 인구입니다. 아시아 스타가 앞으로는 저는 제가 봐서는 곧 월드 스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물론 가요 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시장이지만 이 아시아 시장이 재편돼서 단일화 시장으로 간다면 이제는 아시아 스타가 곧 월드 스타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레이디 가가가 마이클 잭슨이 정말로 그 멋있는 퍼포먼스를 못했다면은 지금 팝의 황제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잇고 있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앞으로는 전용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전세계를 누빌 날이 저는 10년 안에 온다고 봅니다. K-POP 단순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1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중국의 신티안이라는 회사와 연계하고 또 유니버설 뮤직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니버설 뮤직과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에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을 했을 때 정말로 아시아 또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을 K-POP, 아시아 가요들이 점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또 각 나라별로의 그 엔터테인먼트 간의 정보 교육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아시아 스타가 곧 월드 스타가 될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20년을 매니저먼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비를 데리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또 한국에서 일본의 도쿄돔을 가득 채우고 처음 공연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런 가정을 봤을 때 그 미국 시장 팝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도 이제는 아시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처음은 출발은 그렇지만 결국은 무대를 보고 실력을 봤을 때 이제는 노래의 실력이라든지 무대의 퍼포먼스의 실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계 수준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는다고 저는 어느 기자분이 한류가 2, 3년 안에 갈 것이다. 준비된 10년이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미래의 1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10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요 관계자들은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TV로 보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도 또 기업이 투자가 돼야 되고 정부가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기업들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요가. 그럼 지금은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무대를
레이디 가가가 와서 무대를 연출했을 때 그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그 멋있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멋있게 무대를 꾸밀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가요의 시장이 K-팝의 시장이 그 경제력에 뛰어난 뒷받침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래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분명히 그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기업 간에 또 업계 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사실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시스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현지 아이들이 좋은 인재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또 교육을 받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현지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화냐, 뭐 글로벌 스탠다드는요.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는 국제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지화 시장은 사실 아직은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세계 두 번째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아시아 시장은 단일화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K-팝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협력을 하고 공동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미래의 10년은 굉장히 밝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분명히 아시아 K-팝 그 안에 중심은 K-팝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정보와 많은 그 기업 간의 정보 교류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유지를 한다는 것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과 정보의 교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현지화 전략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되지. 그렇게 하고 한중일 간에 정말로 기밀한 뭔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앞으로의 아시아 음악 또 K-팝의 영역의 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K-팝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한국에 소비되는 음악이 아니라 아시아 나가서 전 세계 수준에 소비되는 한 대중문화의 한 장르처럼 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고요. 이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게 대중문화를 그냥 대중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인지하기 힘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홍성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요, 여태까지 음악의 현지화 전략으로 한국 음악의 지평을 넓혔던 사람이나 그 회사가 SM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아고. 그래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음악에 대한 깊숙한 이해와 그 일본 시장에 대한 그 수용만이 전제가 된다라는 게 했던 게 SM 전략이었는데 정반대편에 또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제 옆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팝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만이 기본적으로 월드스타가 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최근 한 4, 5년을 굉장히 그쪽에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론 본인도 진출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바디라는 음악으로 한국에서 탑을 차지했던 원더걸스를 데리고 한 2, 3년 동안은 미국 편지를 누볐습니다. 그 전략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만이 월드스타가 있다는 전략이고, 그래서 전략상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때 SM의 이수만 프로듀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안 가졌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성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두 분과 또 다르게 아시아에서 아시아 음악의 메인스트림이 된다면 그게 자체가 월드 뮤직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묘하면서도 전략상에 굉장히 큰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제작자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데 미디어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전략상의 차이들이 있고 그 현재 K-팝의 현재까지 원동력이 과연 어떤 전략에서 기능했던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K-팝을
우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중국의 마설 씨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설입니다. 저는 사실 K-팝하고 인연이 맺은 지 한 10년이 지났고요. 최초에 중국에 있었던 한류 라디오 프로그램 매일 방송했던 CNR China National Radio에서 방송했던 그 프로그램 제가 진행자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교한 지 10년 차였거든요. 그 후에 제가 한국에 오면서 이제 KBS의 국제방송에서 한국 가요 프로그램 진행 맡으면서 그 후에 한류 콘텐츠를 중국 수출하는 역할을 저희 회사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시나닷컴 비롯한 홍콩 TVB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가고 보도하고 있는 한류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저희 사무실에서 한국 사무실에서 기자팀에서 취재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기사 플레이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6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사실 최초에 그 한국의 가수분들을 중국 시장 진출했을 때 저희 회사하고 손을 잡고 중국 진출 같이 협력을 한 적이 있었고요. 6년간에 한국 그 한류는 중국에서의 발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중국 시장의 변화도 엄청 빠르고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류는 이제 어떻게 중국 시장에서 발전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점 항상 한국의 기획사분들하고 기자분들은 굉장히 좀 궁리하고 좀 알고 싶어하는 문제점들이에요. 요즘은 제가 한국의 아이돌들은 해외 진출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때 아마 그 해외 진출에 굉장히 좀 그 해외 시장을 잘 알고서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중국 시장은 다른 유럽 시장도 아니고 미국 시장도 아니고 일본 시장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큰 대규모의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국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수화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 그 홍 대표님의 전에 그 PPT로 준비하신 그 발제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류 스타분들은 이제 뉴미디어를 잘 이용을 해서 해외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하고 있고요. 대신에 사실 뉴미디어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시는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금 한류 스타들을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사이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그런 SNS 수단들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중국에서는 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네트워크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 검색 시스템도 작년에 중국에서는 퇴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구글 들어가면 이제 구글 홍콩 사이트 들어갈 수 있지만 원래 본토에 있었던 검색 시스템조차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K-팝이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트위터 잘 활용해서 전 세계 팬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는 사실 중국 시장에는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 작년에 한국 정부에서 주최한 K-팝 커버 댄스 있었어요. 그 커버 댄스라는 게 그 외국의 네티즌들은 자기가 한국 스타의 안무를 따라해서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리뷰 수를 따라서 그 대중들의 심판이죠. 그 리뷰 수를 따라서 그 우승자 뽑는 그런 그 경시였어요. 대신에 그 커버 댄스는 사실 다른 국가에서 진행은 다 잘 됐지만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플랫폼은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유튜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그 커버 댄스 대회조차도 사실 홍보 효과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중국에서는 참가자들이 대회에 참가할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시장 받았을 때 중국 시장 유튜브 없지만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다들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튜브하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국 특색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내에서는 사실 자국용의 미디어 네트워크가 강하거든요. 중국은 자국의 독특한 인터넷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강대한 중국적 특색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작년에 홈스코어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동영상 사이트 랭킹에 따르면 유튜브는 역시 43.8%의 시장 점유율로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사실 중국의 youku.com이라는 그 영상 사이트는 2위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지만 2.3%밖에 안 됐어요. 대신에 그 랭킹 중에 앞에 10위권 들어가 있는 사이트는 그중 4가지 중국 사이트예요. 서구.com하고 텐센 QQ.com하고 두더.com하고 youku.com 이 4사이트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중국의 그런 온라인 사이트하고 포털 사이트, 영상 네트워크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런 사이트를 잘 알아야 잘 활용을 좀 할 줄 아셔야지만 중국 시장은 제대로 진출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좀 획득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더, 요쿠, 서구.com, LATV, 시나 등 여러 가지 그 포털 사이트 혹은 동영상 중국 사이트는 올해 들어 사실 중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한류와 관련된 대부분의 콘텐츠 역시